가미당 주역 강독 3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화명의궤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강사 오창희입니다. 먼저 궤상을 보겠습니다. 땅을 상징하는 곤괴가 위에 있고 밝은 빛을 상징하는 리괴가 아래에 있죠. 바로 앞에서 공부한 화지진괴와 위치가 뒤바뀌어 있죠. 그때는 위에 리괴가 있었고 밑에 곤괴가 있었죠.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그게 다시 바뀌어서 위에 땅이 있고 아래에 빛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괴는 밝음이 땅 속에서 솟아 올라온 모습이었는데 그래서 아래에서 제후가 밝은 군주를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이었는데, 이 명의괴는 밝은 빛이 땅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밝은 빛이 땅 속으로 쑥 들어가 있는 거죠. 반대로 방향이. 이건 밝음이 좀 억눌린 상황. 이게 그림으로 봐도 그렇잖아요. 또 아니면 밝음을 땅속 깊이 숨겨야 할 상황이라고 보는 거죠. 이 상황 자체를. 상전에서는 이 상전을 보면은 군주가 자신의 광명, 지혜를 지나치게 발휘해서 이제 생기는 폐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군주가 이제 리더가 아래 사람들을 너그럽게 포용하지 못하면 백성들은 이제 자기 잘못, 결점이 드러날까봐 전전긍긍하느라고 자신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고 이제 풀이를 했더라고요. 그 궤상을 풀이한 그 상전에, 대상전에 보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그 밝음을 이 군주가 스스로 숨겨서, 땅속으로 숨겨서 이 백성들이 안심하도록 하면 그 백성들이나 이제 밑에 그 아래 사람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일하고 생활할 수 있어서 모두가 지도자를 따르게 된다. 이렇게 이제 상전은 풀이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측면에서 보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거죠. 전체 상황은 이렇게 이제 밝음이 땅속에 숨겨진 상황. 그러니까 누군가 아주 폭력적인 사람이 있어서 모든 그 지혜를 갖춘 사람이 다 숨어야 하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다르게 아까 제 상전에서처럼 군자 스스로가, 리더 스스로가 자기의 밝음을, 자기가 지혜롭고 모든 걸 다 알고 있지만 그 아는 걸 낱낱이 꼬치꼬치 따지지 않고 그걸 좀 숨김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위치에서 일들을, 자기 생활을, 삶을 편안히 영위해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래야지만 그 지도자를 따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군주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되는 거죠. 이런 어떤 이 궤상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서 이제 명의로 들어가 보면, 이 명의라는 이름은, 이 이라는 거는 손상당하다, 손상을 입는다, 이런 뜻이니까 그 손상을 입는 그 대상이 명인 거죠. 밝음이 손상을 입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단전에서 보면은 궤명을 이제 풀이를 어떻게 했냐면은, 문왕이 밝음을 숨기는 방법으로 이 위기를 극복했다라고 이제 그 문왕의 예를 들었어요. 사실 이 명의궤는 중국 그 상나라, 우리가 보통 은이라고 알고 있는 하은주라고 우리는 학교에서 배웠는데, 요새는 이제 상나라라고 이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나라 말기의 어떤 정치 상황이 여기에 이 명의궤에 담겨 있어요. 이제 그거는 이제 차츰 이제 풀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전체 상황을 밝음을 숨김으로써 위기를 극복하는 그 상황으로 문왕을 예로 들었는데, 이 문왕의 이름은 희창이고, 상나라 말기의 그 폭군으로 유명한 주가 이제 그 폭정을 일삼고 있을 때, 은나라의 그 상나라의 서쪽 변방에 이 상나라 지배를 받던 제후국 주나라가 있었는데, 그 주나라의 제후였어요. 이 희창이라는 이 분은, 희창이 이제 문왕인데 나중에 이제 주나라가 세워지고 왕으로 추존이 되는 거죠. 살아서 왕이 됐던 게 아니라 죽어서 왕으로 이제 이름을 달게 되는 건데, 이 제후는, 이 희창은 정치의 힘을 굉장히 쏟았고 널리 인재를 초빙해서 적재적소에 잘 배치를 해가지고 이 주나라가 한낱 제후국에 불과하지만 점차 강성해지는데 굉장히 공을 세워요. 그래서 힘만 강성해지는 게 아니라 아까 그 화지진에서 성장해서 말했듯이 덕을 안에, 내면에 덕을 길러서 강성해지는 그런 쪽의 어떤 성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노인을 공경하고 어린아이를 돌보는 그 덕을 이제 행하니까 상나라의 폭군 주왕의 그 폭정에 시달리고 있던 그 많은 어떤 제후국의 제후들이 다 이 사람 아래 모여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상나라의 주왕이 그 힘이 조금 더 있어지는 걸 보고 처음에는 그를 서쪽 지방에 있는 제후국들의 우두머리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우리가 흔히 서백창이라고 불러요. 여기서 이제 백은 사람 인변에 흰백자를 써서 맞이라는 뜻이거든요. 맞 또는 우두머리, 이런 의미로 쓰는
글자인데 우리가 큰아버지를 백부라고 하잖아요. 그런 의미인데 이 서백창이 이제 전체 제국의 우두머리가 돼서 이 창나라를 살펴보니 주의 폭정이 너무너무 심해져서 뭐 거기 보면 뭐 사람을 죽여서 그걸로 뭐 젓갈을 담고 뭐 이런 거는 예사로 나와요. 포를 뜨고 뭐 이런 건 예사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남몰래 한탄하는 소리를 누군가가 듣고 이 주에게 고자질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주가 이 희창, 이 서백창을 유리옥이라는 감옥에 가둬요. 그래서 7년간이나 그 안에 갇혀 있게 되는데 주가 이제 창한테 그래 정말 네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것처럼 성인인지 한번 시험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서백창의 아들을 삶아서 고깃국을 만들었다고도 하고 어디는 보면 또 만두국을 만들었다고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팩트는 그건 거죠. 아들을 삶아서 뭔가 음식으로 만들어서 먹으라고 줬다. 그랬더니 이제 이 창은 그게 이제 아들이 살점이라는 걸 알았지만 이 상나라 말기에 천명이라는 거, 천하의 도가 지금 무너졌다라는 걸 굉장히 이 사람은 근심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내가 끝까지 살아서 이걸 전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진짜 모욕과 고통을 참고 마침내 이제 그 아들 무왕이 상나라를 칠 기반을 마련할 때까지 이 사람이 견디어내요. 그거를. 이게 바로 이제 밝은 덕을 감추고 이제 유순한 태도로 위기를 극복한 훌륭한 예라고 이제 단전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예,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이 희창이 바로 나중에 이제 문왕으로 추존된 분이고 바로 이분이 지금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 있는 이 주역 64개를 만든 분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복희씨에 8개가 있었고 그 8개를 이 문왕이 이 서백창 시절에 그 유리옥에 갇혀서 7년간 갇혀서 그 안에서 어떻게 천하의 도를 바로 세울까를 고민하면서 그 천하의 도의 이치를 담아서 이 64개를 8개를 겹쳐서 64개를 만들고 거기에 괴사를 붙였다고 합니다. 네, 그럼 다음 괴사를 살펴보겠습니다. 괴사는 명이 이리간정 밝은 빛이 손상을 입는 때이니 어려운 때임을 알고 어려울 간 간난 신고할 때 그 간 어려운 때임을 알고 올바름을 굳게 지키는 것이 이롭다 이렇게 풀이를 할 수 있습니다. 역시 이제 이 단전에서 괴사를 해설하면서 또 누구를 예로 드냐 하면은 기자를 예로 들어요. 기자가 바로 이렇게 한 사람이 어려움을 알고 올바름을 굳게 지켜서 이루었던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주 같은 어떤 폭군이 활개를 치는 그 어둠의 때에는 지혜를 자기가 갖고 있는 지혜를 섣불리 드러내면 화를 당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 폭군은 그런 걸 굉장히 싫어하니까 오히려 어둠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을 좋아하잖아요. 끼리끼리 모인다고. 그러니 지혜를 숨기고 있어야 하는 거죠. 더군다나 그 내부에 같이 그 가까이 있을 때는 이 폭군 가까이 있을 때는 더욱 그렇잖아요. 그러면서도 이 정도를 지키는 걸 잊으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 올바름을 지킨다는 거는 그러면 도대체 이 기자의 입장에서 지혜를 숨기는 건 어떻게 숨겼으며 정도는 어떻게 지켰는가 하는 걸 보면 이 기자는 폭군주의 숙부예요. 그러니까 당시 상나라는 폭장에 시달리고 있었고 주나라는 이제 그 말하자면 지금 말로 하면 진보 세력의 대표 주자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주변 많은 백성들의 지지와 추앙을 받았고 그래서 이제 폭군주의 스승까지도 주나라의 그 희창에게로 갔어요. 아까 제가 많은 제후가 갔다고 했잖아요. 이런 어떤 그 때의 어떤 시류가 그렇게 흘러갔지만 이 기자는 주의 숙부로 그럴 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주에게 충고를 합니다. 복정을 멈추고 나라를 돌보라고. 백성들이 지금 너무 힘들어하고 있다고. 그렇지만 뭐 그걸 들으면 폭군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계속 충고를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이 기자는 미친 척을 하면서 정치에 손을 뗍니다. 여기서 이제 이게 내가 지금 나의 어떤 이런 것들을 드러낼 때가 아니구나. 이게 굉장히 어려운 때이구나 하는 것을 안 거죠. 그리고 이제 더 충고를 했다가는 오히려 자기가 죽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찾은 출구가 이제 미쳐버리는 거. 진짜 미친 건 아니고 미친 척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올바름을 굳게 지켰다고 본 것은 비록 나라가 망해가고 있었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이 그 주의 스승까지도 이 나라를 이제는 더 이상 여기는 희망이 없어라고 하면서 서백창 밑으로 갔는데 주나라로 갔는데 기자만은 그럴 수가 없다라고 이제 그걸 이제 굳게 지킨 것, 그게 이제 올바름을 굳게 지킨 거죠. 그래서 이게 왜 이로웠냐 하면은 이렇게 해서 이분이 나중에 이제 그 무왕이 그 주를 치고 주나라를 세웠을 때
전체적인 말하자면 역사의 어떤 올바름 이런 어떤 자기네 나라가 지금까지 흘러왔던 상나라가 지금까지 받아 내려온 어떤 천명 이런 걸 무왕에게 전하고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로운 거죠. 전체 그 역사의 흐름에서 봤을 때는. 그럼 이제 효사로 들어가면 초구, 명의우비, 수기익, 군자우행, 삼일불식, 유유왕, 주인유언. 이제 풀이를 하면 초구는 밝은 빛이 손상을 당하는 때에 날아가면서 우비 날아가면서 수기익 수는 늘어뜨린다는 거잖아요. 수기익 기익이라는 거는 그 날개를 늘어뜨린다. 날아가면 날개를 이렇게 위로 이렇게 들고서 이렇게 퍼덕여야 되는데 날개를 늘어뜨린다는 거는 밝은 빛이 손상을 당했기 때문에 날아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때가 이렇다는 걸 알고 원래는 이 날개를 펴서 지혜를 펼쳐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날개를 떨어뜨린다는 거는 때가 그렇지 않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군자가 떠나는 거예요. 우행. 근데 그러니까 이제 군자가 자기가 있어야 될 곳을 거처를 떠나니까 3일 불식, 3일간 먹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대로 나아가면 유유왕 나아갈 바가 그렇게 있으면 주인이 나무라는 말이 있다. 이게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초구효는 손상당하면 이제 시초인 거죠. 이제 손상당하기 시작하는 때인 거예요. 그래서 양명한 구니까 이제 양명한 자질로 위로 올라가려는 기운을 써요. 그러나 위에는 어리석은 군주가 있어요. 막 굉장히 폭력적인 어떤 힘을 행사하면서 그래서 양의 밝음이 올라가면 손상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군자는 이걸 초기부터 알아채요. 기미를 알아채니까 이제 군자겠죠. 그래서 자리에서 물러나는 거죠. 군자 우행. 그래서 3일간 먹지를 못하고 공공함에 처하게 되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주인을 좀 다르게도 해석을 하던데 여기는 이제 보통의 사람들이 말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이런저런 구설에 올랐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왜 그러냐 하면은 이 군자의 눈에는 때가 이렇다는 걸 알고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겠다는 게 딱 이제 직감적으로 알게 되는데 우리들 눈에는 그게 안 보이니까 저 사람들이 왜 저러지? 왜 나라를 버리고 떠나는 거야? 이렇게 막 비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뭔가 눈앞에 벌어져야지만 그때서야 일이 낫네 이러면서 이제 허둥지둥 대책을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난을 하는 거고 이제 앞에서 예로 든 그 상나라 주왕 서백창 기자의 스토리와 연결해 보면 이 초효는 백의와 숙제를 일컫는 거죠. 우리가 이제 백의와 숙제를 굉장히 절개가 있는 그런 어떤 신화로 그 대명사로 우리가 백의 숙제를 얘기를 하는데 이 백의 숙제가 서백창이 죽고 아들 무왕이 이제 상나라 폭군 줄을 치러 갈 때 그 무왕의 말꼬피를 붙들고 말렸다고 하거든요. 신하가 군주를 치면 안 된다고. 그거는 말하자면은 반역인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게 안 받아들여지니까 내가 더 이상 이런 그 반역을 일으킨 자의 밑에 있을 수 없고 그 땅에서 나는 것도 먹을 수 없다 이래가지고 이제 수양산에 들어가서 고사리를 캐먹다가 굶어 죽었다고 하는 그 고사를 알잖아요 우리가. 그 히스토리가 여기만 담겨 있는 거죠. 근데 그 나중에 그 성산문인가 그 우리 사육신 중에 한 분이 이걸 가지고 또 시조를 지어서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를 하나노라 줄여 죽은 질진들 채미도 하나 건가 이래서 이제 굶어 죽을 망정 고사리를 캐먹었냐 니네는. 그게 비록 푸성기이긴 하지만 그게 누구 땅에 났냐. 그게 결국은 지금 줄을 치고 주나라를 세운 무왕이 다스리는 땅에 지금 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성산문은 백의와 숙제마저도 니네는 좀 부족한 절개를 가졌군, 지조를 가졌군이라고 이제 말하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자기의 어떤 그런 단종을 죽인 세조에 대해 수양대군에 대해서 이제 자기의 절개를 끝까지 우리는 단종을 섬기겠다라는 마음을 그런 식으로 이제 드러낸 시조였는데 하여튼 그런 히스토리가 여기에 이제 초효에 담겨 있는 거고요. 이제 6위로 넘어가면 명의 이우좌고 용증마장길 풀이하면 유기효는 밝은 빛을 손상하는 때에 좌고가 이제 넓적다리 내 왼쪽 넓적다리가 손상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증은 이제 구원한다는 뜻이고 구원할 말이
튼튼하다, 힘이 세다는 의미의 장수 할 때 그 장사, 천하 장사 할 때 장자니까 구원해줄 말이 튼튼해질 때 그때에 쓰면은 이제 길하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기는 역시 또 중과 정을 얻었죠. 그리고 음으로써 기질이 순합니다. 그래서 때에 순응을 하죠. 이게 어떤 때라는 걸 알고 순응을 해서 굉장히 처신이 중정하고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근데 왜 왼쪽 넓적다리가 손상을 입었냐? 왜 거기에 상처를 입었냐? 이거는 아무리 처신이 좋아도 이 소인들이 득세를 하거나 또는 폭군이 득세를 해서 이 밝음을 손상하려고 드는 그런 때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주역에서 보는 이 상황이라는 거는 어떤 조건들이 맞물리면서 벌어지는 거지, 어떤 주체가 따로 있어서 그 사람이 뭔가를 벌이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 자체가 밝음이 어둠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개인적으로 뭔가를 한다고 해서 그걸 피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단지 그런 상황이 어떻게 대처하냐 하는 거는 내가 가진 자질이나 덕성으로 선택할 수가 있는데, 이게 상황 자체를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그나마 중정하기 때문에 손상을 당한 부위가 왼쪽 넓적다리라는 거죠. 이 넓적다리는 발바닥이나 발이 손상을 당한 것보다는 조금 그래도 조금 걷는데 덜 불편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 이게 또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이잖아요. 왼쪽은 약간 좀 덜 쓰는 쪽, 이래서 그런 의미가 여기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그나마 중정하기 때문에, 중하고 정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손상을 입게 됐다라고 이제 풀이를 할 수 있는 거고, 그 문항이 이 단계에 이제 해당되는 건데, 요게 이제 백이 숙제라면은 6위는 이제 문항인데, 아까 제 문항은 이제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천하를 구원할 말, 그걸 기다리면서 폭정을 다 받아 안으면서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아들의 그 살점을 먹으면서까지 굉장히 유순하게 중정하게 처신을 하죠. 그래서 결국 이제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상나라를 벌하고 이 문왕의 아들이 무왕인데, 그 무왕 아들이 주나라를 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그 주나라를 세워서 이 주나라를 무왕이 다스리다가 얼마 안 돼서 죽고, 주공이라는 아주 위대한 성인이 나와서 이 전체 말하자면은 중국이 두고 본받을 만한 어떤 나라를 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천하의 도를 세운 거죠. 그래서 길한 거예요. 용증 마장 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딴 게 없어요. 계속 이제 이 상황이 다시 바뀔 때까지 내가 끝까지 견디면서 그 토대를 마련하는 정도, 그걸 이제 내가 어떤 태도를 받아들이면서 간접적으로 상황을 만들 수는 있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그 정도인 거고, 그게 굉장히 중정한 태도를 갖고 있어야지만 가능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상황에서나 강하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강하게 치고 나가야 좋을 때가 있고, 굉장히 유순하게 그걸 견뎌내야지 또 길한 때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구3으로 넘어가면 명의, 우남수, 득기대수, 불가질정. 그러니까 풀이를 하면 구3효는 밝은 빛이 손상당하는 때에 남쪽으로 사냥하여, 그러니까 우남수, 수가 이제 사냥한다는 뜻이니까 남쪽으로 사냥하여 큰 괴수를, 대수, 큰 괴수를, 말하자면 뭐 우두머리를, 적의 우두머리겠죠. 괴수를 얻으니 빨리 바로 잡아서, 이게 빨리라는 뜻이에요. 빨리 바로 잡으려고 하면 안 된다. 빨리 바로 잡는 것은 불가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질이라는 글자가 요게 지금 안에 화살 시자가 들어있잖아요. 이거는 왜 이게 빨리, 원래는 질병할 때 질자인데 왜 여기 빨리라는 의미가 들어갔냐 하면은, 제가 그 사전을 찾아보니까 요게 화살에 맞아서 응급 상황의 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빨리 조치만 취하면 생명에 아무 지장이 없는 걸 질이라고 한대요. 그리고 좀 오래된 그 병통, 그걸 병이라고 하고, 그래서 붙여서 질과 병을 나눠서 썼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제 질병을 붙여서 쓰는 거죠. 그런 걸 좀 보면 좀 재미도 있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질, 요거는 빨리, 고칠 바로 잡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조금 더 이제 풀이를 하면, 9.3은 양이 양의 자리에 왔잖아요. 양이 홀수 자리에 왔으니까 양이 제자리에 온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보면은,
괴를 그려보면 제가 그리다 보니 균형을 좀 못 맞춰서 쥐가 쪼그라들었네요. 네. 어쨌든 이 삼효는 리괴의 가장 그 윗단계 맨 끝에 와 있잖아요. 그래서 밝음의 극한인 거죠. 그러니 나아가는 힘이 강하죠. 자기도 또 양효교. 그래서 양기가 센 거예요. 처신의 망설임이 없어요. 그리고 호응하는 그 효는 상륙이에요. 여기서 상륙은 전체 스토리로 보면은 폭군주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치러 나가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 둘의 호응은 밝음의 극한인 구삼, 이거하고 어둠의 극한인 이게 땅이니까 곤깨니까 땅속, 어둠의 극한인 상륙하고의 호응이어서 이거는 구삼이 상륙을 제거하는, 치러나는 이런 걸 말하는 건데, 남수라는 거는 남쪽은 앞에 있어서 밝음의 장소인 거죠. 그리고 이제 수렵은 사냥으로 이제 큰 괴수, 그러니까 폭군주를 제거하러 나가는 거고, 그런데 이제 괴수를 없애고 나서, 폭군주를 없애고 나서, 빨리 그거를 바로잡으려고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벌써 오랫동안 상나라는 이 폭정에 시달리다 보니까 뭔가 무질서해졌고 굉장히 혼란스럽고 뭐 이게 수습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이럴 때는 먼저 할 일, 나중 할 일이 순서를 지키면서 차근차근 바로잡아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불가질정이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생활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한꺼번에 뭘 해야 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차근차근 뭔가를 풀어나가야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때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여기서 이제 구삼효에서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일단 가장 중요한 그 문제의 핵심은 치지만 그 나머지를 정리할 때는 굉장히 여유를 가지고 차근차근 해나가는 게 필요하다. 이 핵심을 대수를 빨리 치지 않는데 이거는 문제가 있죠. 그거는 빨리 쳐내고 나머지 수습할 때는 굉장히 좀 차선을 지켜서 하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럼 사효로 넘어가겠습니다. 육사, 이부좌복, 획명리지심, 우출문정. 풀이를 하면 육사효는 그러니까 그 뱃속으로 들어가서 왼쪽 뱃속으로 들어가서 여기서도 이제 왼쪽이라는 거는 눈에 잘 안 띄는 이런 걸로 해석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왼쪽 뱃속으로 들어가서 획 얻었다, 명의지심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 밝음이 손상당한 때의 마음, 그러니까 밝음이라고는 없어져 버렸고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그 어떤 이 육사 정도의 지위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마음을 얻어서 다시 이제 문 앞뜰로 나오는 거죠. 조금 더 이제 들어가 보면 육사는 음의 자질로 음의 자리에 왔잖아요. 6이 4의 자리에 왔으니까. 그래서 음의 덕을 잘 발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두움의 형체인 곤괴에 있는 거죠. 이 그 육사는 여기 곤괴의 첫머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군주와 육오와 가까운 자 딱 붙어 있어요. 비의 관계에 있는 건데, 그래서 굉장히 부드럽고 눈치 빠르게, 조금 뭐 나쁘게 말하면 간사하게 육오와 교제를 이렇게 하면서 뭔가 이렇게 굉장히 그 관계를 조금 돈독하게 해요. 그래서 자기 어떤 속마음 이런 것들을 감추고 군주와 이렇게 뭔가 결탁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군주의 힘을 얻고 그 힘을 행사하려고 하는 건데, 근데 그 방법이 왼쪽 왼쪽 배로 들어갔다고 했는데, 왼쪽은 사용하지 않는 곳, 남의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 쪽이니까 자신의 그런 의도, 숨은 의도를 감추고 군주의 이 깊숙한 곳으로 들어간 걸 말하는 거죠. 이 육사는. 그래서 이 군주가 여기서 이제 군주가 약간 이제 폭정을 일삼는 그 주라고 본 거니까 히스토리상. 그래서 그런 군주의 마음을 약간 안심시킨 다음에 내가 당신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아 하고 이제 가까이 지내고 뭐 위하주는 척 하면서 그걸 뭔가 취할 걸 취해서 나와가지고 문 앞에 뜰로 나와서 행세를 하는 것, 위세를 부리는 것, 이런 걸 뜻하는데, 유고인 군주는 그 사실을 끝까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단순히 이제 일반적인 이런 이야기로 얘기하면 굉장히 이제 육사가 부정적인 인물이 될 수도 있고,
그 군주가 누구냐에 따라서 상반되게 되는 거죠. 그 군주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이런 일을 당할 리도 없겠지만 그냥 뭐 대충 그저 그런 사람이라면 이 육사는 굉장히 간사한 신하가 되는 거고, 지금 이 히스토리 상에서처럼 그 폭군주라면 굉장히 이제 이 육사는 지혜를 발휘해서 뭔가 자기 취할 걸 취하고 군주에게서 취할 걸 취하고 자기의 어떤 살기를 도모하는 게 되는 건데, 이게 아까 제가 말했던 상나라 말기 히스토리랑 연결을 하면 이 사효는 미자가 되는데, 이 미자는 누구냐 하면은 폭군주의 이복형이에요. 그러니까 더 형이긴 한데 좀 어머니의 그 신분이 천해서 왕위를 이어받지 못한 건데, 이 기자하고 마찬가지로 수차례 간을 하다가 안 들으니까 이제 훗날을 도모해야겠다 생각하고 그 자기들의 그 대대로 내려오는 신주를 몰래 몸에 품어 넣어서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신주라는 거는 굉장히 그 궁궐에 그 안전한 곳에 모셔져 있으니까 함부로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이 주군의 눈에 자꾸 띌 수 있으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주를 안심시켜야 했고, 그런 다음에 안심을 시키고 뭐 이 그 미자가 무슨 행동을 하더라도 의심을 하지 않아야 이게 가능하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신주를 모시고 나왔다가 나중에 이제 무왕이 주를 치고 주나라를 세우니까 무왕에게 가서 이제 이걸 복종을 표하고 다시 이제 복직이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 미자는 훗날을 도모하는, 뭔가 이렇게 그 군주에게 접근해서 자기가 취할 걸 취하고 이 전체 자기들 상나라의 공동체를 계승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어떤 걸 자기가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주왕의 또 다른 숙부인 비간이 있었어요. 아까 이제 기자하고 형제간인 비간이 있었는데, 이 비간은 기자가 간하다가 안 되니까 미친 척 하는 걸 옆에서 보고 그걸 비판을 해요. 사람이 그 신하가 됐으면 죽음을 각오하고 간을 해야 하는 거지, 그렇게 중도에 포기하고 미친 척을 해서 그걸 피하냐, 이렇게 하면서 자기는 정말 굽히지 않고 간하거든요. 근데 결국 이 폭군주한테 죽임을 당하는데, 어떻게 당하냐 하면은 성인은 심장에 구멍이 7개가 있다는데 정말 그런지 한번 보자면서 그 심장을 갈라서 죽여요. 그래서 이제 비간은 비참하게 죽은 사람으로 이제 계속 기록에 남는 거고, 미자는 이렇게 좀 유연하게 행동해서 좌복 뱃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걸 가지고 나와서 그 마음을 얻어서 이제 우출문장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기록에 남은 거죠. 근데 유고효로 넘어가면 여기는 이제 기자가 나오는데, 기자지 명이 리정. 그러니까 기자가 밝은 빛을 감춘 것이니 올바름을 지키는 것이 이롭다. 이건 제가 아까 전에 그 상전 단전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유고는 밝음을 손상시키는 상육과 가까운 자리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유고가 밝음을 손상시키는 폭군주니까 이 가까운 자리에 이렇게 배치가 된 이유는 그 주의 삼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부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까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더욱더 위험에 처할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래서 이 사람은 거짓으로 미친 척 하면서 이제 환난을 면한 건데, 마음속으로는 어떤 뜻을 간직하고 있었고 그것을 이제 밝히기도 했지만 그것이 통하지 않는 상황, 그게 이제 밝음이 손상을 당하는 때잖아요. 그럴 때는 오히려 이제 그 지혜를 감춤으로써 환난을 면할 수가 있다. 이걸 이제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고, 또 앞에서 그 상화를 얘기할 때 여기 괴상을 얘기할 때 대상전에서 풀이를 군주 입장에서 본다면 백성을 보살피려면 자신의 지혜를 다 드러내지 않는 것이 오히려 지혜로운 일이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이 어둠이 판을 치고 있어서 지혜가 오히려 위험을 초래할 때 이게 이제 오히려 감추는 것이 지혜가 될 수 있는 그런 걸 얘기해 주는 것이 유고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상육으로 넘어가면 불명회, 초등우천, 후입우지. 이게 이제 풀이를 하면 이 회는 어둡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밝지 못하고 어두우니 처음에는 하늘에 올라요. 하늘에 오르지만 뒤에는 땅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주라고 말씀드렸는데, 폭군주 한자로는 이렇게, 그래서 이 말 속에 이런 의미가 들어있더라고요. 굉장히 그 안 좋은 의미가 여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상육은 이제 곤괴의 마지막이잖아요. 곤괴의 마지막.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밝음이 땅 속으로 들어갔다고 했으니까 이 땅이라는 건 어둠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게 이치에 순종한다 이렇게도 되지만 여기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이게 이제 어둠이라고 우리가 풀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상륙은 명의궤에서 밝음을 손상하는 주체인 거예요. 이 어둠의 가장 극한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만약 자신이 밝은 자라면 사실 이 위치가 세상을 널리 비칠 수 있는 자리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손상시켜서 땅 속으로 밀어 넣어 버렸기 때문에 스스로가 암흑이 되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계속 말했듯이 상나라 말기의 이 역사로 보면은 이 폭군주를 일컫는데, 주왕도 이게 초등 우천이라고 했는데 주왕도 초기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고 해요. 힘이 굉장히 장사였고 민첩했고 문무를 겸비해서 이 동리, 그러니까 오랑캐를 정벌해서 공도 많이 세웠더라고요. 근데 이 문무를 겸비했다고는 하지만 이제 힘이 장사고 정벌하고 이런 데 좀 힘을 쓴 걸 보면 무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처음부터 이제 이렇게 폭군 이런 건 없는가 봐요. 근데 항상 이런 식이죠.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나중에 이렇게 됐다. 그게 이제 우리 아까 그 성장의 궤를 얘기할 때도 뭐 딱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조금 그렇게 해 나가다가 어느 정도 선에 이르면 자만해서 그 자리에 정체되면서 동시에 정체는 이제 후퇴를 의미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된 거 아닌가라는 볼 수 있는 거죠. 처음부터는 이제 그렇게 우천이었는데 갈수록 이제 여러 조건들이 겹쳐지면서 자신이 자신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게 되면 이런 지경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주왕은 그 목야라는 전투, 이게 유명한 전투인데 여기에서 그 무왕에게 크게 패하고 정신없이 도망을 가다가 그 녹대라는 곳에서 스스로 불을 질러서 불에 타 죽었다고 해요. 굉장히 죽는 것도 폭력적이죠. 그래서 6호를 다 정리를 했는데 다시 살펴보면 앞에 5호는 어둠의 때에 자신의 지혜를 감춘 자들이고, 상륙 마지막 2호는 스스로가 암흑의 상태이면 이제 그로서 이 상황 자체를 암흑으로 만들어 버린 자이거든요. 그것은 이제 이 자가 아마 원칙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아가다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자기가 지금 천하를 보살펴야 하는 군주라는 사실, 그래서 자기는 천하 만백성과 연결된 존재고 보살펴야 하는 존재라는 거를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아름다운 여자, 몇몇 간신 이런 사람들과 연결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아예 그 연결마저도 다 끊어져 버리고 고립무원의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이제 이런 무지한 자가 군림하고 있을 때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또는 이 무지한 자라는 가 군림하고 있다는 거는 다르게 말하면 세상이 어떤 원칙이 잘 통하지 않고 질서도 없고 그런 세상일 때 도무지 올바르다는 것, 지혜라는 게 힘을 발휘할 수 없을 때, 내가 뭔가 말을 해도 전혀 통하지가 않을 때, 그때 어떻게 처신해야 나도 보존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도 구할 수 있고 그 많은 구성원들에게도 유익한가, 이런 것들을 각자의 위치나 자질에 따라서 그 다양한 어떤 그 처신의 방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명의궤라고 볼 수 있고, 이거는 우리가 살면서 이런 상황을 계속 겪고 계속 되풀이해서 또 돌아오고 또 헤쳐나왔나 하면 돌아오고 하니까 요런 좀 이 명의궤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알아두면 내가 지금 처한 위치가 지금 2호인지 5호인지 아니면은 4호인지 이런 걸 좀 알아서 좀 처신을 하는데 좀 참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이것으로 명의궤의 강독을 마치겠습니다.